이 책에 소개하는 100배 주식을 찾는 방법은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저자가 관련 개념과 실행 방법도 쉽게 설명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도 100배 주식을 찾아가는 세부 원리를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한국 투자자에게도 익숙한 미국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례가 다수 나오기 때문에 실제 적용 과정도 체험할 수 있다. 이 책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100배 주식이라는 제목에 얽매이지 않고 좋은 주식을 발견하는 원리와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다. 100배 주식은 목표가 아닌 좋은 기업을 발견하고 장기 보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모쪼록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서 좋은 벗이 되길 바란다.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의 문을 열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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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소개할 책은 100배 주식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어마어마한데요. 막 땡기죠. 읽어야 될 것 같고 반드시. 네. 이 책은 미국 기업 투자의 베테랑 투자자이자 투자저서의 저자인 크리스토퍼 메이어님의 책인데요. 오늘은 이 책을 한국어로 옮기신 분께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요, 현재 하나금융투자에서 근무 중이시고요. 한국 베스트 애널리스트 자동차 분야의 1위에 다수에 선정된 실력 있는 애널리스트십니다. KBS, MBC, 팟캐스트 신과 함께 등 주요 채널에도 출연하고 계시고요. 와이민 투자자로서의 삶이라는 뛰어난 분석력과 많은 분들께 인정받고 있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기도 한 와이민 송선재님을 소개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선재입니다. 와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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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즐겨보는 블로그거든요. 네. 글을 되게 잘 쓰시고 또 분석력도 대단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공부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네. 또 이렇게 정말요? 네, 이렇게 이야. 모시게 될 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렇게 뵙게 될 줄 몰랐고 이번 기회가 아니라 정말 예전부터 저도 구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회사 일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 책이 팔려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열심히 마케팅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뭐 휴가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노는 게 힘이죠. 네. 100배 주식이라는 제목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네. 이게 가능한가? 아니면 이게 또 책 팔려고 또 이러시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네, 제목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원제목이에요? 네, 원 제목이 100 베거스라는 제목이고요. 네. 저희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게 원 제목을 그대로 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100배 주식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처음에 제목만 딱 보시는 분들은 사짜다. 아니면 이제 약간 싼마이 느낌 난다. 네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갖고서 사실 100배 주식이라는 걸 갖다가 바꿔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저자가 100배 주식이라고 이제 한 이유가 분명히 있고 책에서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100배가 올라가는 주식을 찾자라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네. 제목을 좀 살리는 게 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100배 주식이라는 제목으로 그냥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딱 제목만 들었을 때 이렇게 자극적이어도 되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호불호가 되게 갈릴 제목이에요. 그래서 네. 책을 보시면은 그런 자극적인 내용은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읽어보신 분들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100배 주식이라는 제목부터 이제 느낌이 워낙 사짜라는 느낌이 드니까 약간 마케팅 측면에서는 불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섹시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이게 책을 사진 않더라도 일단은 집어서 한번 펼쳐볼 것 같은 제목이긴 해요. 그런가요? 일단 너무 확 땡겨서 네. 누구나 다 주식이든 뭐가 됐든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네. 100배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번 펼쳐보면서 네. 내용을 보다 보면 또 이게 되게 정도를 걷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또 보시다가 구매도 하고 그럴 것 네. 같거든요. 네. 네. 이 책을 번역하셨는데 네.
어떻게 이 책을 선택하게 되셨고 번역까지 하리라 마음 먹게 되셨는지 궁금했어요. 이 책은 사실 제가 2년 전에 휴가 갈 때 휴가지에서 읽었던 책이었어요. 네, 근데 이 책을 소개받은 거는 제가 그 소시적에 그 미국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미국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자주 오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휴가 전에 와서 좀 이제 차를 마시다가 야 요즘 나오는 미국에서 재밌는 책 없니?라고 하니까 이 책을 포함해서 몇 개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보다가 보니까 뭐 아무래도 저도 이제 제목에 끌렸죠. 100 베거스라고. 이거 뭐지? 뭔 내용이지? 라고 해서 이제 한번 이제 읽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갖고서 이제 그 한국에 와갖고서 다시 이제 휴가 끝나고서 와서 보니까 이제 출판사 하는 이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런 책을 갖다가 번역하면은 이 좀 양서를 한국에 번역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갖고서 이제 추천을 했었죠. 근데 이 추천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그럼 번역까지 해라.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고 나서 사실 솔직히 후회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이게 뭐 제가 전업 번역가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회사 일을 끝내고 나서 밤에 11시 막 12시에 막 눈 침침한데 그때 막 번역하고 주말에 또 번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번역하는데 1년 넘게 걸렸었고요. 그리고 또 막판에 또 되면은 이제 또 워낙 또 그 오탈자 보고 맞아요. 내용 이제 문맥 보고 이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서 다시는 책을 갖다가 번역하는 거는 하지 말자. 감수 정도로. 네, 감수 정도로 끝내자. 네네네. 네, 이게 번역은 전문 번역가가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근데 읽을 때 전혀 이렇게 뭐 네. 재밌게 술술 읽어 나갔어요. 네. 네, 책 자체도 굉장히 명쾌하게 제목도 명쾌하고 명쾌한 컨셉으로 진행되는 책이어서 읽는데 전혀 저는 뭐 초보 번역가신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역하시면서 이 저자랑 연락도 하신 적도 있나요? 저자랑은 직접 연락은 하지는 않았고요. 출판사 쪽에서 이메일로 접촉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저자가 그 트위터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실. 그냥 궁금했어요. 요즘 네. 어떤 얘기를 하나 한번 음. 찾아봤었어요. 잠깐. 답변 좀 보내주세요. 우리 그러면 뭐라고요? 저희 방송에서 송순자가 나와서 이 책 홍보했다고. 네. 영어를 못 써가지고. 여기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그 트위터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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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일단은 총평부터 갈까요? 가야죠. 네. 네. 빠쇼잉부터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이제 제목이 전 되게 좋았어요. 그냥 일단 임팩트가 있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송순재 애널리스트를 이제 오래전부터 알아왔지만 되게 과묵하고 점잖고 진지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진짜 선비 4대부 가문의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일단 책을 진짜 많이 읽고요. 그러니까 책에서 많이 읽은 것들이 온몸에서 풍겨 나오는 그런 말투나 그래서 튕겨 나오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블로거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목을 딱 봤을 때 선재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내 책을 읽어봤더니 그래서 왜냐하면은 제목을 충분히 뛰어넘고도 남을 만큼 좋은 내용이었었고요. 결국은 이제 가치 투자를 하자는 것들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굉장히 명쾌하게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0배 주식을 모두 찾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주식을 제대로 공부하고 투자하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손해보지 않을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명쾌한 제안들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에서 이런 책들을 소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뿌듯했고요. 저희가 또 비전문가잖아요. 네. 모시지 않았으면 이게 소개하기 힘들었을 텐데 맞아요. 전문가를 모셨기 때문에 네. 또 자신 있게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네. 책의 내용을 다 끝내신 것 같은데요. 방송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디테일이 있습니다. 디테일. 네, 네. 내일이 아직 한참 남아있죠. 그렇죠. 네. 저는 읽었을 때 일단은 내일 송 선생님을 만날 거야 이런 마음에서 더 열심히 읽기도 했지만 제가 이 책에서 주는 질문과 답을 찾으려고 끝까지 이렇게 재밌게 읽어 나간 것 같아요. 보통 투자 서적을 읽을 때는 가치 투자 서적 읽을 때는 그렇게 재미없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좀 읽다 보니까 읽고 나니 다 비슷한 소리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책은 그래도 끝까지 뭔가 이렇게 줄을 지고 막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고
예전에는 이런저런 내용을 읽고도 이거 내가 스스로 찾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선호하는 이유가 너무 부침이 많잖아요. 경제의 그 등락이 너무 크고 뉴스에 집중하다 보면 삶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끝이 없고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게 너무 피곤했었어요. 그래서 좀 힘들어서 육아도 하는데 막 너무 힘들어서 주식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생각을 했는데 이런 진득한 투자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꼭 찾고 싶다. 오늘 좀 많이 여쭤봐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번역한 그 의도에 네. 가장 부합하시는 정말요? 서평이셨어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요. 제가 정말 그렇게 느꼈고 네. 끝까지 재밌게 읽고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한 책이에요. 네. 혹시 회사에서 RA 안 뽑아요? RA로 한번. 네. RA가 근무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네. 드림원은요? 저는 사실 부동산엔 조금 관심 갖고 공부를 좀 하고 투자도 조금 했는데 주식은 사실 제가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막연하게 이쪽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 그리고 외부의 기관이나 외국인들을 내가 무슨 수로 이겨 막 이런 편견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들어가지도 않고 예전에 한번 그 주식 잘하신 고수분 모셔서 제가 한번 시험 삼아서 사라는 거 샀잖아요. 그때 그분이 사라는 거 안 사고 엉뚱한 걸 제가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50% 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그냥 뭣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나니까 점점 저도 모르게 주식은 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런 책을 좀 먼저 봤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책을 읽는 내내 했어요. 사실 저는 되게 좀 짧게 봤거든요. 주식은 사이클이 짧고 투자 기간도 짧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구나. 여기서도 충분한 기간을 묵히면 묵힐수록 더 나중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구나. 그리고 반면 저는 부동산이 사실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산 투자 중에는 거기에서 100배를 얻기는 정말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주식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걸 이 책을 보면서 좀 알게 됐어요. 네. 이게 저는 허무맹랑한 소리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그것도 뭐 짧은 거는 10년에서 20년 사이에도 그게 가능하다는 걸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책의 여러 사례들로. 이런 거 보면서 책에 보니까 0.7년도 있더라고. 네, 0.7년 그건 그거 여쭤보고 싶긴 한데 네, 한 컴 가능한 겁니까? 아무튼 네, 그런 것들 보면서 이게 주식의 매력은 또 이런 거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이런 방법으로 좀 진득한 투자를 한다면 저는 몰라도 제 자식에게는 좀 뭔가 이런 묻어놓는 투자를 좀 미리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증여 형태로. 그렇게 해놓고 한 20년 묻어놓으면 얘가 나중에 지가 자립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 하나 잘 찾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하나 여쭤보려고요. 제가 네. 말씀하신 거에 좀 약간 보충 설명을 좀 해도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부동산과 주식을 비교할 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주식은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변동성도 크고 그리고 전문가들만 하는 거다. 그래서 부동산이 더 낫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이제 뭐 저도 부동산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부동산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과 주식의 일반인들이 대하는 차이점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부동산은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 아파트 직접 가셔갖고 여기는 뭐 창문이 몇 개고 방이 몇 개고 층이 어떻게 되고 향이 어떻고 교통은 어떻고 잠재적으로 여기에 이 주변에 뭐가 개발될 거고 이런 걸 되게 공부를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주식은 반면에 주가만 봅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잘 아시는 삼성전자다. 그럼 삼성전자 사실 어려워요. 삼성전자 되게 어려운 회사인데 삼성전자가 뭘 팔고 얘네들의 이익은 어떻게 변동을 하고 이런 거에다가 공부를 제대로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공부의 절대 양 차이가 저는 일단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의 기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몇 년을 매수했다가 팔기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가지고 가세요. 근데 주식은 당장 오늘 샀다가 내일 팔거나 아니면은 오늘 샀다가 조금 오르면은 팔고 이런 식으로 투자의 스펙트럼이 짧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바는 부동산 투자에 하는 방법과 되게 유사해요. 그러니까 기업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부동산을 공부하듯이 기저에 있는 회사를 잘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투자 기한도 장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의 투자가 아닌가, 주식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100배 주식이라는 제목이 저는 사실은 어쩌면 그렇게 끌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에이, 이게 나는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일 것 같고요. 근데 이 책 내용을 읽다 보니까 주식이 100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있다. 네, 근데 맞아요. 그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8년에서 10년, 또 20년까지도 20년까지.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듣고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수긍이 가면서 제대로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필요로 하는군요. 그럼요. 당연히 주식이 뭐 사자마자 100배가 오른다라면은 주식의 주식이라는 거는 그 기업의 부분 소유권이에요. 그러면은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를 대변하는 건데, 기업의 가치가 갑자기 분 단위로 바뀌나요? 하루 단위로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기업이라는 거는 세상이 돌아가는 그 시간만큼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야지 기업의 가치는 오르게 되는 거고, 당연히 주식 가치도 그런 관점에서 오른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네. 그래서 그 2장이 누구나 할 수 있다예요. 네. 네. 너무 신나지 않나요? 제발 찾아주세요. 막 이런 느낌 들면서 네.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00배 주식을. 네. 그러니까 뭐 누구나라는 게 뭐 아무 사람이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서 한다라는 거는 사실 그거는 소위 말하는 불로소득인 거고, 주식이라는 것도 부동산이라는 것도 똑같이 그거에 맞춰서 하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노력의 결과로서 나오는 게 100배의 주식인 거고, 결론적으로는 그 노력을 누구나 할 수가 있고, 그 뭐 전문가만 꼭 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저는 이 책에서 재밌었던, 아까 그 누구나 할 수 있다에서 재밌던 표현이 이 방법만이 돈을 버는 방법은 아니다. 그럼요. 하지만 좋은 재료와 적당한 레시피가 있다면 누구나 맛있는 피자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문구에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보면 네. 이 장에 보면 거의 뭐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다 요약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좋은 주식의 공통점을 찾고 충분한 연구를 통해 확신을 가진 후에는 매수하고 그대로 보유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고 좋은 거 찾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쉬워요. 좋은 주식을 찾고 그거를 과감하게 사는 용기가 있으면 되고요. 그거를 가지고 있는 인내심이 있으면 돼요. 되게 쉽잖아요. 네.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네, 근데 왜 어렵다라고 네, 하냐면은 그 세 가지 단계가 다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은 쉬운데 그 실질적으로 그걸 하는 방법, 실행 자체가 어려운 거죠. 네, 네. 예, 근데 예를 들면은 좋은 주식을 갖다가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느 특정한 거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를 하셔야 되고, 뭐 아니면은 관찰력이 되게 뛰어나실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거를 갖다가 가지고서 좋은 기업을 발견했어요. 근데 좋은 기업을 발견했는데 그걸 갖다가 최근처럼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이 시기에 과연 모두가 다 그 뭐 주식시장이 안 좋다 망한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과연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그리고 주식이 조금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이런 잔파도에 그거를 갖다가 견뎌서 그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되게 어려운 거고, 네, 네. 마지막으로 인내심이 가장 어렵죠. 그 진짜 10년 100배가 되는 그 과정에서 10년 20년을 갖다가 견딜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라는 걸 본다면은 사실은 쉽지 않은 투자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실행 자체가 어려운 거는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커피캔 포트폴리오라는 작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 사람들은 커피캔 약간 네모난 그 철통 안에다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재산이나 이런 거, 돈이나 이런 걸 넣어놨대요. 그리고 매트리스 밑에다 넣어놓고 주식도 이렇게 보유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저는 사실 100배 주식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 죽겠는데 일단 보유하는 방법부터 막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하게 돼서 그 부분도 되게 흥미롭고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앞에서 계속 강조를 해요. 그 강조를 하는 거는 정말 장기 투자가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제일 중요하고 일반인들이 가장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서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장기 투자를 이 100배 주식을 찾는 이 여정에서 장기 투자라는 건 너무나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다가 알고 이해하고 수긍을 해야지만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에 네. 초반에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저는 그거 생각났어요. 왜 타임캡슐이라고 옛날에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막 자기 꿈 적어놓고 막 편지 같은 거 막 써놓고 네. 이렇게 넣어놓고 땅에 묻고 막 이러잖아요. 네. 거의 그런 심정으로 해야겠다. 하지만 네. 이제 그 주식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는 해야겠지만 아, 그럼요. 정말 묻어놓는 심정으로 네. 이거는 좋은 주식이 확실하고 나는 이 주식을 이렇게 확실히 점검했다라고 생각하고 딱 사두고는 정말 묵은지처럼 네. 묵히고 또 묵히는 전략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반에 이렇게 몇 년에 만에 재산이 크게 증식이 되더라고요. 복리 효과에 네. 대해서. 예,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복리 효과라는 거는 뭐 워낙 유명한 표현이죠.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결국은 투자의 기본은 복리 효과를 노리는 거고 워렌 버핏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복리 효과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강조를 하시죠. 그래서 복리 효과를 갖다가 극대화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예요. 투자자 관점에서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실력이 정말 좋아서 계속 꾸준히 매년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복리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좋던지 아니면 내가 그걸 못한다라면은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할 수 있게끔 놔두는 거예요. 그게 기업단에서 그 복리 효과를 노리는 거는 ROE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ROE라는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ROE는 리턴 온 에쿼티의 줄임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뭐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 10,000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다. 10,000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ROE가 20%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그 2,000원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해에 자기 자본은 10,000원 플러스 2,000원이 돼서 12,000원이 돼요. 네. 그럼 12,000원에 또 ROE가 20%가 나온다라면은 2,400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다음 해에 또 자기 자본은 14,400원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복리 효과잖아요. 네. 근데 그걸 기업단에서 하면은 그 기업이 계속 20%의 높은 ROE를 갖다가 유지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정말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복리 효과는 기업단에서 되게 극대화가 되고 그 극대화된 복리 효과가 주주들한테 부로서 분배가 되는 이런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리 효과를 갖다가 기업단에서 강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자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주식을 찾을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최근처럼 한국이 약간 저성장 기조로 가는 구간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 책의 목적이 이 100배가 난 주식의 원리와 방법을 찾고 공부를 해서 이거를 적용하자라는 거지 100배 주식을 찾자. 이 뭐 100배 주식 100배가 아니면 안 돼. 이거가 목적은 아니에요. 100배 주식이 아니면 안 돼요. 네. 죄송해요.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고요. 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책의 뒤에 부록에 보면은 네. 100배 난 주식들도 꽤 있는 상태고요. 네. 향후에도 저는 100배가 날 수 있는 주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미 100배가 난 주식이 아니라
아니라 그쵸. 앞으로 100배가 날 주식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주식들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네. 네. 이 부록에 나온 이 한국 주식들 리스트만 보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넉넉히 보게 되지 않아요, 이거? 네. 그러니까요. 근데 네. 참 되게 제 스스로가 되게 안타까웠던 게 네. 아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니까 쭉 보다 보니까 네네. 뭐 원자재나 어떤 재료나 특정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IT 기업들은 대체로 알겠는데 네. 모르는 기업도 수두룩하더라고요. 왜 사조 산업 이거 사주 참치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알겠죠. 네네네. 근데 모르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관심을 너무 가져야 무지했다는 될 것 같아요. 거죠. 네. 그걸 보면서 좀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30년 데이터로 브록을 만드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총 110개의 100배 주식이 있었다. 30년간. 네. 110개. 네. 근데 이게 30년간 다 100배가 된 게 아니라 굉장히 기간별로도 다양하게 네, 있었다. 맞습니다. 라고 찾아서 여기 브록이 있는데 이런 거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네,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과거에 어떤 특성이 있어서 네. 이 책에 이 100배 주식이 책에서 나오는 원리를 한국에 있는 주식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서 과거에 이제 그 흐름을 갖다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네.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여기 부록에 나오는 100배 주식들이 이 기준에 100% 부합하는 주식들은 아니에요. 네. 실제적으로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100배가 난 주식들을 갖다가 소팅을 해놓은 거라서 약간의 그런 작업은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네. 이런 주식을 내가 찾았다 혹은 편협한 시각이 아니라 이건 확실히 좀 객관적으로도 내가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해 나가야 될까요? 이 책의 좋은 점이 네. 그런 너무 막연한 소리를 하지 않아요. 제가 이 책이 되게 좋았던 거는 이런 주식을 100배 주식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들을 봐야 되는지를 갖다가 단계별로 좀 설명을 해놓고 있다라는 게 되게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이 저자가 강조하는 거는 100배 주식을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해요. 맞아요. 네, 네.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정말 100배 주식을 원하면은 100배 주식의 특성에 부합하는 주식들만 매매를 해야 되지, 네. 매수를 해야 되지. 뭐 이거는 배당이 좋아, 아니면 이거는 너무 퍼가 낮아, 이러한 단편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말라라는 걸 갖다가 얘기해요. 그래서 100배의 주식을 찾고자 하는 확실한 목적 의식을 갖고 그거에 맞는 주식들만 고르자. 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거에 맞는 주식들은 어떤 거냐라는 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세요. 그다음에 실무적인 내용을.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은 그거예요. 좋은 기업이라는 거는 삶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다. 네. 라는 거 표현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게 결국은 인간이 가진 어떠한 문제, 잘못된 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회사.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좋아하고 그 회사는 계속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 주변을 한번 관찰해 보시고 삶을 개선하는 뭔가의 제품을 갖다가 생산하거나 새로운 소재를 만들거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갖다가 일단 찾으려는 노력은 해야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 책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네.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삶을 어떻게 개선했나요?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우리가 장 보는 즐거움은 뺏었지만 편리함이라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갖다가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준 거죠. 그런 기업들, 그런 식으로 이제 관찰을 하면서 삶의 질을 갖다가 높여줄 수 있는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이라면은 충분히 100배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법론적에서 본다면은 일단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는 성장 기업이에요. 역시 네. 성장하지 않으면은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지도 않고 당연히 그런 100배가 될 수 있는 그 기본 체력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생각하실 게 도대체 성장 오케이 나는 알겠어.
어떻게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야 되냐. 그 성장하는 기업의 특성이 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성장의 스타일은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기업별로 다 틀립니다. 이 책에 나오는 수많은 사례들도 다 틀려요. 맞아요. 예를 들면은 몬스터 베버리지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 몬스터 베버리지라는 회사는 새로운 제품을 통해서 그 성장을 했어요. 네. 몬스터 에너지 네. 드링크라는 네. 거 아시죠? 네. 네. 그 몬스터라는 그걸 통해서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성장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유통의 전자상거래라는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하기 시작했죠. 펩시라는 회사의 사례는 펩시는 내수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되니까 해외 진출을 하면서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반인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컴캐스트라는 미국의 되게 유명한 케이블 TV 회사가 있거든요. 이 케이블 TV 회사는 가입자 수 증가. 근데 그 가입자 수 증가를 이끈 거는 M&A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성장의 패턴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걸 갖다가 일일이 어떤 식으로 성장했다 이런 걸 정형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성장하는 회사들아 그 성장하는 회사들을 갖다가 찾는 게 우선순위고 두 번째로는 이 성장하는 회사를 찾아서 주식을 매수할 때 가능한 한 싸게 사는 게 좋다. 물론 이제 싸게 산다는 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가능한 싸게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점이 10,000원에서 시작하느냐 20,000원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40,000원 갔을 때의 수익률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싸게 사야 된다. 그래서 성장과 낮은 그러니까 주가 라는 이걸 갖다가 이 저자는 쌍둥이 엔진이라고 네.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쌍둥이 엔진을 가동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손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저 근데 그 부분에서 보면서도 되게 좀 막연했던 게 사실은 네. 이 성장하는 기업의 특징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어요. 사례들도 많이 네. 들었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성장하는 기업을 찾으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막연함은 좀 있었거든요. 그런 막연함을 2부에서 얘기하도록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말씀을 네. 정말 잘하시잖아요. 네. 벌써 이렇게 됐군요. 네. 그래서 네네. 진짜 찾고 말 거예요. 100배 되는 거. 네. 그리고 그 방법대로 네. 이제 외국 기업들이 익숙히 하긴 하지만 또 한국 기업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돼서 한국 기업에서 좀 100배가 난 것들을 한두 개 그냥 여기 나온 책에서 소개해 네. 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의 사례에 부합하는 100배 주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던가에 네. 대해서 과거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네. 네, 저같이 정말 초보가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떻게 찾아내고야 말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죠. 일단 1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주 책. 그리고 다음 주도 경제에 대한 책을 네, 다루게 될 것 8월은 같은데요. 경제 특집으로 특별히 마련했고요. 왜 네. 그러냐면은 지금 주식장이 좀 되게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나름 또 경제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한 나름. 40년 동안 이 경제 위기 때마다 그 분석을 해봤더니 위기 다음에 기회가 반드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주식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많으신 텐데 제일 많이 버신 분들이 98년도, 2008년도 네. 그때였어요. 결국은. 그럼 그때 그분들은 뭘 했냐? 공부한 대로 투자를 했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이 올 텐데 그 기회들을 오려고 하면은 미리 좀 기업이라든지 경제의 방향성 같은 경우는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송선재 위원님을 모신 것도 그런 이유고요. 다음 주에 네, 말씀을 되게 잘하신 게 이 책이 네. 여기서 얘기했던 그 낮은 주가 배수에 사야 된다라는 거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할 때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주제 중에 하나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송선재 위원님의 그런 마인드나 이 책이 딱 부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시기적절하게 제안을 했던 거였었고요. 네. 그 다음 주에 모실 분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실제 투자자시고요. 투자 네. 운영회사를 운영하시는 박성진 대표님이신데 네. 그분이 아울러 항상 또 이제 이게 또 기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위기도 같이 오지 않습니까? 네. 행운에 속지 말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작가가 나심 탈레브라고 하시는 분인데 아마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책의 전 책이에요. 그러니까 블랙스완이 나오기 전의 책인데 나중에 출간이 되긴 했는데 그 책 또한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송선재님 책과 그 책을 같이 결합해서 보신다고 하면요, 이번 시장은요 어떻게 보면 좋은 시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2부에서 또 더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